해외 취업을 위해 막연하게 언어 공부 중이에요.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사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막연하게 우선 해외 취업을 위해 필요한 일본어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하자 요 느낌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구독자님 질문 받고 정확히 어떤 상황에 계신지는 알 수가 없어서 우선은 취업 준비생이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목표했던 바 외국계 취업이나 해외 취업하시는 구독자님들 공통점 첫 번째는 직무 타깃팅이 확실했어요. 업무 속성뿐만 아니라 본인의 업무 적성과 어 마케팅도 넣어보려고 하고 뭐 영업 지원 쪽도 보고 있어요. 이렇게 두루뭉술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직무를 목표로 한 후에 레주메부터 인터뷰 준비까지 일관된 메시지가 흐르게끔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채용 기회가 많은 직무를 눈여겨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공통점인데 근무 환경이 비교적 훌륭하고 선진적인 회사를 원하셨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근무 환경이 보다 유연한 글로벌 외국계 조직으로 엔트리한다. 그 자체가 목표인 경우도 동일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수한 근무 환경으로 나는 갈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진적인 조직 문화. 이렇게 두 가지 대전제를 설정한 후에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대전제를 갖추고 있는 조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엔트리할 수 있을까 물음을 갖고 마케팅이나 HR보다 상대적으로 인원을 많이 채용하는 세일즈 그리고 서비스 직무를 주목해보기 이런 식으로 채용 기회의 폭이 좀 더 넓은 직무를 눈여겨보셨어요. 세 번째는 이제 실제 사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예전에 올렸던 트윗 중에 오랫동안 제 채널에 계셔주시고 자주 교류해 주셨던 개발자 독자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발 관련해서 아는 바가 하나도 없는데도 그 독자님께서 포스트를 이제 적용을 해주셔서 제가 항상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는데 너무 이제 기쁘게도 소식을 전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분께서 오랫동안 개발자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본인께서는 개발 외에는 직무 스펙트럼에 대한 시야를 넓힐 그런 기회나 요량이 없으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이 내가 다른 직무도 잘 맞을까? 개발 외에 그 고민이셨을 거예요. 그러다 이제 빅테크 알고리즘을 통해서 제 채널을 이제 발견하시고 포스트를 읽으면서 아, 개발과 서비스를 융화시킨 직무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깨달으셨대요. 그래서 본인께서 현업에서 쌓은 개발 지식을 이제 밑바탕 삼아서 기업 클라이언트 대상으로 테크 서포트라는 서비스 엔지니어 포지션에 합격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제 구독자님들 중에 공무원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아마 가장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저한테 이렇게 컨택해주신 그 독자님들 보면은. 근데 이 공무원에서 외국계 테크 기업으로 전직에 성공한 이 독자님도 명확한 전제가 있었어요. 세 가지 그 전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근무 환경이 우수할 것, 두 번째는 선진적인 조직 문화일 것. 그러니까 조선식 기왓장 문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간판만 외국계가 아니라 조금 더 유연한 그런 근무 환경과 선진적인 조직 문화를 가진 회사일 것. 그리고 세 번째가 테크 업계일 것. 이렇게 세 가지 전제에 들어맞는 글로벌 외국계 기업들을 추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추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기재한 포스는 제가 링크란이나 댓글 고정란에 URL 다 남겨놓을 거예요. 거기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여기 오디오에서 언급한 그 포스트들을 URL 다 정리해서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이 독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께서 공무원 하시면서 공직에서 쌓은 경험과 역량 중에 가장 매칭이 잘 될 것이라 매칭이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 커스터머 서비스직 그 한 가지 직무에만 집중하셨어요. 저에게 레주메 리뷰를 2번을 받으셨는데 타깃 직무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진 후에 받은 레주메를 읽을 때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레주메였죠. 그 레주메를 보면서 제가 딱 느낀 게 오직 한 가지 메시지, 한 가지 직무만 눈에 단번에 들어왔어요. 그 네 번째 부분은 음 자격증이나 영어 공부를 완벽한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몰두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내가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으로 영어가 준비가 되었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영어를 잘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단순한 영어로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것. 그 정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으로 영어가 준비가 되었다면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이든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에 있는 글로벌 기업이든 명확한 직무 타깃팅을 선행하시는 게 승산을 높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이제 독자님께서 해외 취업을 빨리 원하신다면은 문과 백그라운드로 싱가포르 취업을 원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싱가포르 취업을 원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일본어가 치트키라는 점은 언제고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말레이시아 특히 쿠알라룸푸르에서 한국인을 위한 포지션이 싱가포르에 비해 훨씬 많아지고 있다는 점은 채용 공고만 보더라도 쉽게 감지가 돼요. 실제로 제가 2년 전쯤이었어요. 예. 근데 스레드에서 만나가지고 1시간 정도 화상 커피챗을 나눈 분께서는 말레이시아 페낭에 있는 글로벌 외국계 기업의 HR팀으로 릴로케이션을 하신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 해주셨던 독자님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보고 싶은 부분은 해외 취업을 원한다면은 다음 세 가지 경로를 염두에 두보시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한국인 채용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나 도시는 어디인가. 예를 들면 내가 스위스로 가고 싶거나 뭐 영국으로 가고 싶거나 아니면은 뭐 발리로 취업을 하고 싶어도 거기서 한국인 채용 수요가 있지 않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외 취업은 어쩔 수 없이 채용 수요가 특히 한국인 코리안 스피커 채용 수요가 많은 나라랑 도시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내가 한국에서 화상 면접을 보고 비자 스폰서십을 받고 싱가포르로 취업할 수 있을 만큼 나의 일본어 실력은 바로 업무에 투입이 돼서 일본 리전을 담당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되어 있는가? 이 준비가 되어 있던 구독자님께서 실제로 제 채널 초기에 컨택해 주셨던 독자님이고 같이 오디오도 녹음했거든요. 이거 오디오 링크 제가 남겨놓을게요.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긴 오디오인데 내가 일본어를 할 줄 알고 이 일본어를 통해서 싱가포르로 취업을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 구독자님께서 모든 노하우를 다 전달해 주셨어요. 오디오에서. 그리고 세 번째, 한국에 있는 외국 기숙사 입사를 해서 내부 글로벌 모빌리티 기회를 통해서 해외 취업을 이룰 수 있는 경로는 무엇일까? 링크드인에서 이러한 경로로 나라를 이주한 분의 프로필을 찾아볼 수 없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확장해 보시는 거예요. 오늘따라 이거 저를 아시는 분들이 결국 들으시고 오늘따라 목이 메이네요. 잠시만요. 제가 빗썸 계좌를 방금 봤거든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지금 오늘 2026년 2월 며칠이야 오늘? 웃으시라고 2월 23일이잖아요. 근데 그 빗썸 계좌를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근데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이렇게 빨리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있어요.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바로 넘어갈게요. 다음 주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취업, 그러니까 자격증보다 우선해야 할 점이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한국식 스펙이라는 개념에서 조금 나의 뇌를, 나의 마음과 나의 뇌를 자유롭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이제 독자님께서 막연하게 해외 취업을 위해 필요한 일본어와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 질문의 연장선에서 한번 다뤄볼게요. 제가 합산해 본 건 아니지만 문과 졸업생을 위한 잘목상이즘 채널들 그리고 이제 제 트위터 계정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순위를 따지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해외 취업, 팀 문과 혹은 예체능, 팀 예체능으로서 영어 얼마나 해야 해요? 두 번째, 공인 영어 성적 서류. 공인 영어 성적을 레주메에 적는 게 좋은가요? 어느 정도 점수가 좋을까요? 세 번째, 나이가 많아서 취업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각각의 질문 요약을 조금 더 해보면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첫 번째는 영어 IELTS 5.5 정도의 스펙이 해취에 도움이 될까요? 해외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두 번째, 일본어는 N3 정도면 스펙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일본어 L1 정도가 기본 스펙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 세 번째 질문은 제가 링크 하나 달아드릴게요. 이 링크 보고 들어가시면은 싱가포르에 위치한 그 글로벌 기업에서 커스터머 서비스 매니저로 근무하셨던 그 지인분이랑 제가 오디오 녹음을 했어요. 이분이 제 기억에 트리링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 당연히 할 줄 알죠. 한국인이니까 영어, 일본어 이렇게 3개국어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하이어링을 담당하는 매니저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 답을 해주셨거든요. 이거 제가 UR에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 경험이랑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보아온 점 그리고 구독자분들 경험 등을 다 토탈해서 미루어 보아 답변을 들어보면은 첫 번째, 공인 영어 성적 전월 레주메에 단 한 번도 기재한 적 없어요. 두 번째, 해외 취업은 그리고 외국계 취업은 정말 인터뷰가 정말 중요해요. 이거를 처음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거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저도 그랬는데 어떡해. 잠깐만. 빗썸 계좌 보고 난 후로 목이 너무 메어요. 잠깐만. 집중해야 되는데 웃으시라고 한번 다시 농담해 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무슨 얘기했지? 해외랑 외국계 취업 인터뷰가 정말 중요해요. 레주메는 입장권이에요, 입장권. 서류는 레주메는 그 한 장 쓰시면 되거든요. 2장 넘어가실 필요도 없어요. 그 한 장의 레주메는 입장권이고 입장권으로 내가 인터뷰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따내면 인터뷰가 당락을 정말 많이 좌우를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인터뷰 때 그 어떠한 리크루터도 그러니까 인터뷰어도 저한테 공인 어학 성적이나 자격증에 대해서 물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많은 인터뷰를 봤지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 영어 실력은 왜 안 물어보냐? 실제 영어 실력은 1차 리크루터랑 스크리닝 인터뷰 때 모두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리크루터가 이 애를 내가 2차 실무진들이랑 면접 거기에 보내도 내가 야지 먹지 않을 정도인지 이거 판가름은 이미 영어로 서로 대화하면서 리크루터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영어 구사력은 1차 리크루터랑 스크리닝 인터뷰 때 모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공인 영어 성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받은 부분이에요. 공인 영어 성적이 없다고 불합격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너의 영어가 너무 부실했다. 영어 답변이 너무 부실해서 불합격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application wasn't successful이라고 해서 그렇게 좀 에둘러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아니면 뭐 should have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해줘요. 막 fail이라기보다는 부실했다라는 말을 되게 돌려서 해줘요. 애플리케이션이 통과가 되지 않았다. 근데 그게 조금 더 너의 영어 답변이 구조적이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영어가 구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불합한 적은 있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공인 영어 성적이 없다고 레주메가 통과가 안 되거나 인터뷰가 통과가 안 됐던 적은 없어요. 만약에 국내 대기업 취업 과정에 익숙하다면 요 이제 스펙을 의식하게 되는 거 어쩔 수가 없죠. 근데 해외나 외국계 기업 취업의 경우에 이 한국식 스펙이란 개념에서 나를 좀 자유롭게 할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많은 독자님들께서 되게 높은 영어 구사력과 예를 들면 뭐 토익 950점 이상 이거에 되게 매여 계시거든요. 물론 필요하죠. 국내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점수가 필요하다라는 걸 저도 알고는 있어요. 제가 학부 시절에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좀 해외 취업이나 외국계 취업은 약간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 대기업의 인제 경우에는 아무래도 스펙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공개 채용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너무 많은 인원이 몰리고 근데 거기서 그 선발하시는 분들께서 한 명 한 명은 집중적으로 다 살펴볼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후보를 좁혀야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점수를 기준으로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80 년대생 시조새인 제가 졸업반일 때 공개 채용 진행하는 어떤 대기업에서 학교별로 점수를 나눠 놓았다는 이야기를 그쪽에 이제 근무하시는 가까운 지인분 통해서 들은 적도 있었어요. 아니면 뭐 자기소개서를 하나하나 다 읽어보는 대기업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카다락카다락 그놈의 스펙. 그러니까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스펙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것도 당연하죠. 근데 해외나 외국계 취업은 필요할 때 소수 인원을 채용하는 수시 채용이잖아요. 1차에서 1차 스크리닝 인터뷰에서 우리가 만날 리크루터가 외국인 리크루터일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외국계 지사에서 근무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1차 스크리닝을 진행하는 리크루터는 본사, 아시아 본사라면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에 위치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이 리크루터는 본사 HR팀에서 근무하는 채용 리크루터 혹은 소싱 스페셜리스트일 거예요. 1차 라운드에서 합격을 하면 2차 라운드로 가고 그때 한국인 실무진 예를 들면 팀장님 아니면 뭐 그 부장님일 수도 있고 한국식으로 아니면 뭐 팀 리더 이런 식으로 매니저 이런 분들 관리자분들이 인터뷰로 들어오실 거고요. 그럼 1차 스크리닝 인터뷰로 돌아가 보면은 그 인터뷰에서 만나는 외국인 리크루터 그들이 한국적인 스펙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대학 서울컨대학 혹은 토익 900점 이상 얼마나 이런 한국적인 스펙에 대해 의식하고 있을지를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땡땡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그 인도인 리크루터가 그 싱가포르인 리크루터가 그 대학에 대해 알 수 있나? 알 수 있어요. 뭐 한류 좋아한다면. 근데 그들에게 그게 그다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간단한 영어로 나의 생각을 인터뷰어한테 전달할 수 있는 영어 구사력. 그리고 두 번째는 1차 라운드에서 뻔하게 나오는 기본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영어로 얼마나 잘 준비해 왔는지 그다음에는 직무, 내가 지원한 직무에 대한 리서치를 제대로 해야 하는지 심지어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봤어요. "너 지금 네가 지원한 직무가 뭘 하는 직무인지 알고 있니? 아는 거 다 얘기해 봐." 많이 받아봤어요. 그 말인즉슨 이 직무가 뭐 하는 직무인지 모르고 지원하는 지원자들도 많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는 업무에 직결되는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네 인성은 어떤지 들어와서 쌈딱이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걸 보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 외국인 리크루터가 집중해서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1차 인터뷰에서 리크루터랑 영어로 대화하면 실제 영어 구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투명하게 보이는데 토익 점수 900점 이상 적어내는 게 그게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적인 기본 스펙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제 말은 에너지랑 돈과 시간을 너무 투자하는 것보다는 자주 제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글로벌 브랜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실제 업무 경험 요거를 인터뷰에 가서 할 말을 이 경험 통해서 내가 인터뷰에서 어떤 질문을 받으면은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 소스를 영어로 빨리 정리해 두는 걸 선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서로에는 영어에 대해서 내가 뭘로 어떻게 적어야 되나 공인 영어 성적을 적지 않으면은 내가 뭘 적어야 되나 요렇게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거든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기초라고 적지 말고 중급이라고 적지 말고 플루언트라고 적으세요. 플루언트. 이거 정말 제가 질문 많이 받았어요. 이 질문의 그 공통점은 "사원님 제가 영어에다가 영어 구사력에다가 영어 플루언트라고 적으면 저 사기죄로 잡혀갈까요?" 이런 류의 이런 결국에는 물어보시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플루언트라고 하는 개념은 정말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예를 들면 인도인 후보들 같은 경우에 그 나라 사람들 그쵸. 내가 한국어를 쪼끔만 해. 그래도 그들은 자기 한국어가 플루언트라고 말하잖아요. 영어를 쪼끔만 해도 "나는 이미 플루언트야." 그 자신감 있게 적을 필요가 있어요.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너무 겸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한국식으로. 그래서 900점 이상의 토익 점수를 적지 않았다고 해서 될 서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격증 관련 질문을 가지시는 분들은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어 공통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더 있는데 이 간과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포스트에 아주 자세히 남겨 놨어요. 그러니까 밑에 고정 댓글랑 URL 확인하셔 가지고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